사주풀이 공부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 공부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안 그렇죠. 다른 공부에 비하면 너무도 쉬운 공부가 사주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방식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에는 방식이 필요함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바위에 새기듯이 공부할 것인지 학습 도구를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공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맨 땅에 헤딩해봐야 머리만 깨집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게 공부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사주 공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이겠습니다. 사주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요? 머리가 덜 아프겠죠? 언제까지 만세력 펼쳐가면서 사주 뽑고 대운 뽑고 할 건가요? 사주 뽑고 대운 뽑기가 수월해지려면 몇 주일은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많이 좋으신 편이네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마음은 급한데 진도가 안 나가면 참 답답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프로그램 하나 취득해서 그냥 암압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게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사용법 말고 그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그 속 알맹이, 그거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일단 공부부터 해야겠죠. 만세력하고 대우는 건너뛰고,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건너뛸 생각보다는 지름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운 건너뛰고, 신살? 신살은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또 건너뛰고, 12운성? 12운성은 너무 뻔하니까 건너뛰고, 12신살? 실용성이 없는 듯 하니까 건너뛰고, 합? 충?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공부해볼까? 해보세요. 무척 쉬운 듯한데 익히기는 무척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다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 아깝다고요? 마음이 바쁘다고요? 그래도 운명을 보는 공부인데 그렇게 건너뛰는 게 좋은 걸까요? 들으면 뻔한데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뻔해서 아주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그걸 혼자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 뻔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게 안 보이게 되죠. 아니, 보이긴 하는데 그게 뭔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러고는 머리를 쥐어뜯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시 인터넷 설명 보고 동영상 보면 이해가 또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풀려고 하면 답답해지죠. 이론과 실전이 겸비가 안 된 상태라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드립다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했지 머릿속에서 뺄 기회는 없었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하게 균형이 되어야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주풀이의 원리와 마찬가지죠.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인풋에만 의존했다는 것이요. 아웃풋도 인풋만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정상적인 활용이 되는 겁니다. 사주풀이 공부, 우리 삶이나 우리 몸의 건강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삶이나 우리 몸의 건강도 균형이 깨지면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사주풀이 공부도 균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주풀이 이론 중에 고란살이 있죠. 고란살. 고란살이 뭐지? 자, 책을 읽다 보니 을묘일주가 어떻고 을사일주가 어떻고 하고 적혀 있네요. 여자 을사일주는 고란살이라 남편 덕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더구나 을에게 사는 상관이고요. 이해했다고 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고는 또 진도가 나가죠. 그럼 알게 된 건가요? 물론 알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란살이 뭐죠? 종류와 내용은 다 숙지가 됐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기 싫어진다고요? 수많은 살을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가야죠. 고란살 인터넷에서 보면 예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책에도 예제는 있을 거고요.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란살이 뜹니다. 살 종류에 보니 고란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을사일주가 고란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살들에 대해서도 보기 좋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보면 고란살에 대해서 참 사주 공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강한 것이죠. 오행을 들여다봐도 모르겠습니다. 꼴랑 8자뿐인데 뭘 볼 게 있어야죠.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죠. 같은 8자인데도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걸 보면 참. 그래서 사주학을 술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벳은 그 한자 한자는 별 의미가 없죠. A, B, C, D 뭐 이런 게 뭐 의미가 있나요? B는 박스, 보이, 짧은 지식이라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의 부품 역할일 뿐이죠. 하지만 갑은 어떤가요? 인생의 8분의 1, 건강의 8분의 1, 이 한자가 차지하는 영역이 엄청납니다. 갑이 어디에 떴나 하는 것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간의 갑이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간, 월간, 시간에 있으면 또 어떻게 봐야 하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에 충실하면 통변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